공교육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교육 격차 해소 프로젝트 입시의 정석 시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최종 성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곧 본격적인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대 증원의 무전공 선발, 사상 최다 N수생까지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데요. 수험생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지도지원단 소속 영동1고 윤희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자,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 성적표가 다 나왔습니다. 이 극단적인 난이도는 피했지만 이 상위권 변별력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국어와 수학의 난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네. 난도 하락의 증거는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고 표점의 하락과 만점자의 증가인데요. 우선 국어와 수학의 최고 표점 하락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난도가 높을수록 과목의 최고 표점이 높게 나오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전년도 최고 표점 150점에서 139점으로 대폭 하락하였고 수학의 경우에도 전년도 최고 표점 148점에서 140점으로 낮아졌습니다. 만점자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가했는데요. 수학은 전년도 612명에서 1,522명으로, 국어는 64명에서 1,05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표준 점수나 백분위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이 수치에 일정 비율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대학별 환산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선발을 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수능 만점의 2배 이상의 점수를 대학별 환산점의 총점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변별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작년보다 미세한 차이로 변별이 되기 때문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작년보다는 조금 미세한 차이로 변별이 된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가 더 중요하고 수험생들이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텐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는 조금 평이했는데 탐구 영역이 좀 어려웠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탐구 영역, 특히 사회탐구 영역의 난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면서 사회탐구 암호 과목의 최고 표준 점수의 평균이 69.9점, 70점 가까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평균인 67.2점에 비하면 약 3점가량 상승하였고 이는 사회탐구의 난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들은 탐구 영역을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됩니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획득한 백분위를 기준으로 표를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성적표에 표시된 탐구 영역의 표준 점수를 좀 낮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해 만점을 얻어서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77점, 백분위 100이 찍혀도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여 이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게 된다면 성적표의 점수보다 훨씬 더 낮은 69.88점이 본인의 점수에 해당되게 됩니다. 성적표에 보여지는 점수보다 7점 이상 낮은 점수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학생들의 눈에 점수가 변화하는 과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를 높다고 착각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표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의대 증원 여파로 이 자연계열 N수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정시 모집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의대 증원되면서 기존의 N수생뿐만 아니라 휴학을 한 기존의 의대생들까지 입시에 뛰어드는 현상이 보입니다. 지역에 있는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수도권 의대로 올라오기 위해서 한 번 더 수능을 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득점을 획득하고도 초상향 지원만 한다던가 아니면은 고득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본을 통해 지원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경우에도 이런 수험생들은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유령 지원자라고 부릅니다. 점수는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떨어지게 되고요. 모의 지원에서도 고득점 유령 지원자 이외에도 재미로 수시 합격자들이 자기 성적을 갖고 지원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는 거죠. 네,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점수 차는 올해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이 만점자 11명 중에 10명이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지금 문이과 통합 상황에서 뭐 이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이 문과 침공 올해도 이어질까요? 네, 중등 진학지도연구회에서 AI를 통해서 예측해 본 결과 수학 1등급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이 96%에 가깝습니다. 문과 지원으로 예측되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4%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원수로 본다면 수학 1등급 18,199명 가운데 확률과 통계 선택자는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작년처럼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의 표점 차이가 11점까지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선택자 중에서 고득점을 획득한 학생은 이과 침공을 방어할 수 있는 점수 구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적분에서 원점수 88점, 표준점수 131점을 받은 학생이 상위권대 문과 교차 지원을 가능할 수 있는 선일 텐데요. 확정 96점, 즉 표준점수 142점인 학생들이 1점도 높기 때문에 방어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문과 학생들 중에서 최상위층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미적분을 선택하고 있는 경향성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과 침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미적분 선택의 구조적 유리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무전공 선발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자연계열 학생들이 뭐 대부분 이 정원을 독식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인문계열 희망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전공 선발이 증가하면서 특히 유형 1, 자유전공 학부라고 얘기하죠. 모든 저 학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전공 학부가 인기가 매우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인기 모집 단위 상위 20% 안에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상위권 모집 단위들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무전공 선발에서도 미적분의 강세는 계속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신 올해부터 이 무전공 말고 다른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인문계열을 희망하고 사회탐구를 선택한 학생들은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사회탐구에 가산점이 주는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입니다. 네, 대학별 환산점, 가산점 끝까지 잘 챙겨야 되겠네요. 이 수험생들 올해 입시 여러 변수가 있지만 차분히 위치를 잘 점검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지원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